이번 주제는 이제 그 총선 특집으로 누가 잡을 것인가. 과연 누가 이제 그 좌파들의 중에 꼭 속아내야 될 정말 이런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누가 속아낼 것인가, 잡아낼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총선의 특집으로 이제 그 격전지를 가다 해서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고, 어제는 이제 그 첫 번째는요, 최고위원들, 박찬대, 고민정, 그 다음에 장경태, 누가 잡을 것인가. 이걸 1편에서 했고요. 뭐, 그 전에 정청래나 이재명 만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총선 특집 2편입니다. 2편으로 이제 꼭 잡아야 될 사람, 운동권의 그 건물들, 반드시 이제 청산시켜야 될, 그게 바로 이제 386, 이런 이제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 이 자들에게 반드시 속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뭐 우상호라든지 이런 자들은 이제 불출마해 버리고, 그 다음에 임종석이는 이제 지역구를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하루에 한 두세 명씩 보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대표적인 운동권 전대협 일기 하면 이제 이인영 아닙니까? 이인영. 이 자를 누가 잡을 것인가? 하고 이제 두 번째가 서울의 총학시장 출신으로 이제 젊을 때 한때 잘 나가다가 또 이제 주춤하다가 요즘 뜨고 있는 김민석, 뭐 보통 김민세라고 하는데, 이 두 명에 대해서 과연 이게 누가 잡을 것인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인영, 이 자는요, 저는 상당히 좀 희망이 있다 봐요. 이번에 아주 국민의힘에서 진짜 좋은 인재가 이제 자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인영 이자는 이제 어떤 자냐? 먼저 이제 고려대학 총학시장이죠. 그 다음에 전대협 일기입니다. 일기. 임종석이가 상기거든요. 일기 의장님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로에서 출마는 이제 한 7번 했답니다. 7번. 아마 이제 사선인데, 떨어진 얘기. 국회의원은 이제 사선이고, 출마는 이제 7번 했다고 저끼리 막 공개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서로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한총련 세대하고 전대협 세대가. 그러니까 한총련 세대에서는 이제 이인영이 물러나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인영이가 진짜 좌파 중에 종북, 친북 좌파입니다. 바로 이제 문재인 때 통일부 장관을 했죠. 통일부. 그러면서 북한 퍼주기를 주도했던 이자가 이제 바로 이인영.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제 북한 퍼주기, 그리고 이제 전대협 일기, 그 다음에 운동권 중에 운동권이니까 반드시 쏙아낼 거의 뭐 1번 선수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운동권 낡은 주사파 청산, 딱 상징적인 인물이 이인영 아닙니까? 이인영.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혈투가 벌어지니까, 왜 그러냐면 친 이재명께서는 이제 이인영을 쏙아내자, 또 한총련 이런 이제 공격이 있는데, 뭐 그래도 이인영이가 지금은 이제 구로갑에서 아직은 이게 공천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제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차도살인 민주당 내 세력으로 이인영을 잡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이제 잡는데, 진짜 적임자 최고의 자격이 자원에서 내가 나가는, 그게 바로 누구냐? 호준석 대변인입니다. 앵커죠. YTN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메인 앵커로 오랫동안 활약하신 호준석,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의 대변인입니다. 제가 서정욱 대비 축사를 좀 부탁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뭐 개인 유튜브 축사는 좀 약간 이게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부탁은 안 했지만, 제가 YTN에 2015년에 제가 첫 방송을 YTN에 시작했죠. 제가 방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첫 대담이 호준석 앵커였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이런 오랜 개인적 인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구로갑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자원해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 진짜 어릴 때도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무슨 이게 어린 나이에 장로가 있나. 보통 우리 장로는 나이가 좀 지긋해, 교회 투표하니까. 근데 구로구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의 장로님이다.
이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독실한 신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기독교나 카톨릭 이쪽에 얼마나 신자가 많습니까? 저는 이런 주사파 이인영이는 잡아야죠. 공산주의자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앞에이다. 그리고 이게 아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강력한 지지도 상당히 우군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로가요, 아주 험진 아닙니다. 구로도 우리 보수 정당이 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옛날 그 척박한 구로공단이 아니에요. 구로는 이미 상전 벽해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뽕나무밭이 바다 상전 벽해 이런 말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그만큼 구로가 많이 변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제 어제 24일이죠.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뭐랬냐? 서울 구로갑이 정치교체 1번지가 될 것이다. 대화와 타협, 상생과 상식의 정치 토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저는 가장 와닿더라고요. 호준석 앵커의 그 출사표입니다. 뭐랬냐? 80년대 낡은 이념의 칼을 21세기에 휘둘러 글로벌 톱으로 가야 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력이 있다. 특권을 넘어 부패하기까지 한 정치 세력이 퇴장해야 정치가 바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80년대 낡은 이념의 칼을 오늘날 21세기까지 휘둘러 가지고 글로벌 톱으로 가야 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이게 바로 우리 전대협 세력이고 이게 바로 이인영 이자가 대표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와닿는, 그리고 이게 부패한 거 맞잖아요. 임종석이, 이인영이, 우상호 온갖 게 술자리 룸에는 다니면서 송영길 봤잖아요. 온갖 게 돈봉투에 비리, 얼마나 이게 비리가 많습니까? 이런 게 부패 세력, 한 번 쓴 영수증을 계속 써먹는 이런 세력이 퇴장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1900년 개통된 경인철도가 아직 구로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이런 경인철도를 지하화하고 경인선의 숲길 조성을 하겠다. 이 얼마나 공약입니까? 우리 구로공단이 70년대 산업화의 주역이었죠. 산업화. 근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공장도 이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벤처기업들로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호준석 앵커 같이 정말 능력 있는, 힘 있는 이런 후보가 필요하지. 이인영처럼 낡은 정말 386 주사파 이 이념으로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격정지 바로 김민석입니다. 김민석 이자는 영등포 어린데요. 야, 제가 옛날에 제일 먼저 학교 다닐 때 제가 대림동에 살았거든요. 그때 김민석이가 아마 20대 말 30대 초반 그때 출마할 때 제가 연설을 듣고 한 적도 있는데, 그 후에 여러 번 정몽준 당으로 갔다가 여러 번 변신하고 구속되고 수사되고 온갖 비리에, 이 김민석이 아마 진짜 비리 정치인 중에 비리 정치인이고 철새 중에 청체, 이런 자가 어떻게 끼리끼리 논다고 이재명한테 가니까 이재명이가 워낙 검으니까 웬만한 검은 회색은 검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워낙 비리나 범죄 비리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김민석이가 이재명을 빼딱 서면 깨끗한 완전히 백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워낙 이재명이가 시커머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지금 이게 김민석이가 완전히 이재명 앞잡이 돼가지고 정책위 의장하면서 지금 이게 민주당 내에서 실세로 군림하고 있는 이게 김민석이 아닙니까? 서울대 운동권 여러 가지로. 이자도 삼선인데 진짜 이게 정치판을 위해서 이런 자, 옛날에 그리고 세천년 NHK 룸살롱 사건부터 이게 위선이 다 드러난 진짜 이게 부패하고 철새 중에 철새, 이게 바로 김민석이 아닙니까? 이 자를 누가 잡을 것인가 상당히 저는 고민했는데, 여기 과감하게 우리 존경하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초대.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원래는 분당에 나올라 했죠. 오래 살았습니다. 분당에. 근데 김은혜가 계속 논다니까 그러면 이게 나는 당에다가 백지 위임하겠다. 당에서 가라는데 가겠다. 이러니까 이게 당에서도 그러면 이제 박민식 장관 김민세 잡아오시오. 이렇게 특명을 내려서 영등포에 나간 거 아닙니까? 박민식. 이분은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부터 얼마나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까? 그 다음에 좌파 광주의 강기정이가 정율성 기념관 만드는 걸 제동을 건 이게 바로 이제 박민식 장관이 아닙니까? 박민식 장관은 아버님들에게 위대한 애국자입니다. 9년으로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그 집안이에요. 진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잘 알고 이번에 저희 동영상도 서종TV 보내왔지 않습니까? 박민식 장관. 진짜 이번에 영등포에 등록했는데 뭐라고 이제 출마의 변을 했느냐. 서울 서남권의 중심 영등포는 산업화의 본고장, 수도권 백년교통의 중심이자 입법의 중심인 국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등포의 발전은 너무나 더뎠고 자부심마저 상처를 입을 정도로 찬란한 역사는 빛이 발했다. 그래서 이번에 영등포를 서울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영등포 재탄생에 앞장서겠다. 이런 데 출마의 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경부선이 처음 할 때 그때 부산 그리고 이제 허벌판 한밭벌 대전을 신도시로 만든 대전이 조선시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서울에 오면 영등포 그 다음에 서울역 아닙니까? 그만큼 이게 백년 교통의 중심이고 입법의 중심 국회가 있는 게 영등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솔직히 가보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아무래도 이게 강남이나 신도시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자부심이 상처를 입을 정도 좀 이게 현실적으로 발전이 더딘 거 사실 아닙니까? 박민식 장관이 이제 영등포를 다시 한번 서울 중심으로 재탄생 시키겠다. 이런 데 각오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이런 게 항상 철새 중에도 철새 완전히 왕철새 우두머리 철새 이런 게 김민석 그리고 이게 부패 중에 진짜 이게 구린내가 진동할 부패 정치인 김민석 이런 저녁이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 박민식 장관이 완전히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겪던 이 두 개가 특히 의미가 있다 봅니다. 우리 386 운동권 청산하는데 거기 상징적인 인물 중에 이인영하고 김민석이 아닙니까? 우상호 안 오고 하면 다음엔 이제 윤건영이나 그 다음에 임종석이나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계속에 누가 잡을 것인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두 명 상당히 의미가 있다 봅니다. 제가 계속 근데 이렇게 특집 방송으로 과연 이게 누굴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이런 분들을 많이 홍보하고 또 이제 거기에 지인들이 있으면 지인들한테 전화돼서 야 반드시 니만 투표하지 말고 너 주위에 100명 1000명씩만 좀 모아줘 이렇게 제가 하기 위해서 저도 가다 보면 서정TV 잘 보고 있다면 꼭 인사합니다. 선생님만 구독하지 말고 좀 10명씩만 모아주십시오. 지금 이게 아직 제가 멜콩에 22만까지 갔다가 지금 서정TV 아직 10만도 지금 채 안 됐는데 선생님이 10명씩만 좀 해주면 어떻게 김어준하고 한번 붙어보고 이준석이는 상대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게 제가 소개하는 분마다 제대로 이게 영등포 어리나 구로에 지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해서 반드시 이거 잡아야 된다. 이런데 우리가 전국적인 선거운동은 그 지역만 한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자유우파의 햇불이 타올라서 그 지역에 서로 이게 시너지 효과 연대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선거 때까지 가능하면 이게 2~3명씩 꾸준히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우리 총선 승리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